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경식입니다. 시간이 돼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에 대한 세션을 들으셨는데, 클라우드 보안에 알맞는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서 보안 위협 사항에 대해 이제 가시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계정 및 권한 관리부터 인프라 보호나 데이터 보호까지 신경 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합 모니터링 환경과 자동화된 후속 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IEM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EM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AWS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어떻게 SIEM을 구축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많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중간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한 사항을 퀘스천 창에 질문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게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수의 인원으로 답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다소 몰리게 되면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AWS에서 SIEM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SIEM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IEM, SIEM이라는 용어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SIEM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SIM과 SEM이 먼저 IT 보안 생태계에서 각각의 영역을 만들어가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SIM은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의 약자로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기적인 레포트 생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그를 중앙으로 수집한 다음 그 로그를 분석해서 다양한 결과를 추출해내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EM은 Security Event Management의 약자로서 실시간으로 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위협이 되는 이벤트 발생 시에 알람이나 조치를 취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IEM, SIEM이란 무엇일까요? 네, SIEM은 SIM과 SEM이 결합된 솔루션입니다. SIEM은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의 약자로서 SIEM과 SEM의 기능을 합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집중형 솔루션으로서 모든 로그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 로그로부터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준실시간성으로 보안 이벤트에 대한 수집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람이나 자동화 조치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SIEM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그러니까 계정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 다양한 보안 시스템 전체에서 발생하는 로그와 이벤트를 수집해서 보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탐지된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솔루션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온프렘 환경에서 혹은 클라우드 상에서 서드파티 SIEM 솔루션을 사용 중인 고객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고자 대표적인 SIEM 솔루션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트너사에서 발표한 2022년 대표적인 SIEM 솔루션들의 이름입니다. 익숙하실 수 있는 스플렁크라든지 스몰로직, 그리고 ELK 스택으로 대표되는 엘라스틱 등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제 SIEM이 어떤 솔루션인지는 아셨을 테니까 SIEM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EM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먼저 다양한 장비나 서비스, 솔루션,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장비는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요. 와프나 DNS 쿼리 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IEM 솔루션을 통해 중앙 집중식으로 모인 로그에서 통합 분석을 수행합니다. 보안에 위협되는 행위는 없었는지, 이상 행동을 하는 특정 IP는 없는지,
혹은 보안에 위배되는 액션을 수행한 소스 IP의 주체가 접속한 서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특이 현상은 없는지, 다양한 로고를 기반으로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성하거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이벤트를 알려줄 수 있는 알람을 구성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라라는 자동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동화 조치 기능은 추후 원인 분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오탐에 의한 오동작으로 인해 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은 매우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SIEM을 AWS 상에서 구축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AWS 상에 구축한 SIEM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프나 방화벽, VPC 등에서 발생한 로고는 물론 서드파티 솔루션에서 발생한 로고들도 모두 한 곳으로 수집한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여기 가드듀티, 디텍티브, 시큐리티 허브 등이 있는 이유는 이 서비스들 자체가 이미 다른 AWS 보안 서비스들의 로고를 Threat Intelligence나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SIEM의 일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친 결과들까지 모두 한 곳으로 다시 모아서 저희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통해 시각화하고 알람을 발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SIEM 환경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두 번째 날의 실습을 통해서 직접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AWS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SIEM을 구축하면 어떤 모습일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EM on AWS입니다. 앞선 설명을 통해서 SIEM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SIEM을 AWS 상에 구축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IEM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다양한 로고를 한 곳으로 수집한 다음에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중앙 집중식으로 로고를 모을 수 있는 AWS의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S3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매우 저렴하게 다양한 로고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들은 대부분 AWS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WS 서비스가 아닌 대부분의 서드파티 솔루션과도 쉽게 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쉬운 대시보드 솔루션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SIEM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나온 다양한 로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화 도구, BI 툴이 필요한데요. AWS를 사용하신다면 오픈서치 대시보드나 퀵사이트와 같은 AWS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Pay as you go 모델을 통한 비용 효율성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AWS는 사용하신 만큼만 과금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로그가 적게 쌓이고 그만큼 분석할 필요가 적어졌다면 그만큼 적은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한 손쉬운 구축인데요. 내일 진행될 실습 시간에서도 이제 사용하게 될 계정이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SIEM을 구축을 하기 위한 배경 리소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미리 인프라를 배포해 놓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미리 이제 작성된 제이슨 파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고객분들께서는 빠르게 AWS 상에 SIEM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신다면 더 빠르게 원하시는 모습의 SIEM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상의 SIEM을 구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보안 서비스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활성화시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각의 보안 서비스들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드파티 솔루션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I 툴의 경우 익숙하신 툴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보시는 아키텍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스에서 나오는 로고를 우측 중앙에 보이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아마존 SNS를 통해 알람을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픈서치 서비스로 로그를 전달하는 과정에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가 보이실 텐데요. 여러 소스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인제스천 받아서 손쉽게 오픈서치나 S3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이시는 전체 아키텍처를 내일 실습 시간에 모두 구축해 볼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구축해 볼 예정입니다. 크게는 시큐리티 허브,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와프, 라우트 53의 DNS 쿼리 로그, 그리고 VPC의 플로우 로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서치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SNS를 통한 알람도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반되어야 하는 사전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테스트를 위한 EC2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보안 그룹을 생성해야 하고 서브넷도 만들어야 하고 VPC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실제 환경이라면 고객분들의 환경에 맞게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사전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IEM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SIEM을 AWS에서 구축할 때 갖는 장점과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SIEM을 AWS에서 구축할 때 필요한 과정인 보안 로그를 통합하는 부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협 탐지를 위한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EM 구성을 위해 수집되는 다양한 AWS의 보안 서비스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들의 로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안 솔루션이 설치된 EC2와 같은 인스턴스 자원이나 앱이 실행되는 컴퓨팅 자원에서 감사 로그와 다양한 보안 로그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S3에 로그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많고 추가적인 이벤트나 로그 정보들은 클라우드 와치나 이벤트 브릿지로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로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저장소로 내보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검색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시각화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모니터링과 알람을 통해 위협 탐지와 조치 그리고 대응이 가능한 오픈서치 서비스 같은 목적지로 데이터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파이프라인을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서비스와 툴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트 자원에서 생성된 로그는 비츠나 로그스탯이 플루언트 D와 같은 에이전트 툴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해서 오픈서치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3인데요. S3에서는 버킷에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람다를 사용해서 데이터 가공 후에 오픈서치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클라우드 와치와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람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고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해서 오픈서치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만 사용하고 내부에서 간단한 전처리는 람다를 사용해서 오픈서치 서비스에 가공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AWS 서비스는 어떤 로그 익스포트 방법을 제공할까요? 로고를 익스포트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AWS 서비스가 있습니다. 계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벤트나 감사 로그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트레일부터 메이시, 인스펙터 같은 다양한 보안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파이어월, 와프와 같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서비스들과 VPC 플로우 로그 같은 네트워크 패킷 로그도 있습니다. AWS에는 200개가 넘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이 중에 운영이나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도 수십 개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SIEM과 관련된 일부 서비스들의 로그 익스포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대중적으로 데이터를 담게 되는 S3 클라우드 와치인데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지원하지만 일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허브와 파이어월 매니저인데요. 시큐리티 허브는 이름 그대로 보안의 허브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 서비스이고 파이어월 매니저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방화벽과 와프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하고 이를 시큐리티 허브로 내보내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네시스 관련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파이어월, 와프, 라우트 53,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와 같은 서비스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로 보내서 데이터를 전처리한 이후에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전달해서 오픈 서치 서비스로 내보내거나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의 다이렉트 풋 방식으로 직접 오픈 서치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변환이나 가공이 필요하다면 간단한 람다를 구현해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 통합한 이후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는 오픈 서치 서비스와 긴밀한 통합을 지원하는데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서 오픈 서치 인덱스를 미리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오픈 서치 연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오픈 서치로 전송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S3는 람다로, 그리고 시큐리티 허브의 데이터는 이벤트 브릿지를 거쳐서 람다 또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보내게 됩니다. 클라우드 와치도 마찬가지로 람다 또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합니다. 이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오픈 서치 서비스로 직접 데이터를 전달하는 주체는 람다 또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람다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 서비스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람다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AWS 람다 프리티어에는 월별 100만 건의 무료 요청과 월별 40만 기가바이트 초의 컴퓨팅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 X86 또는 그라비톤2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기능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워크로드 타입에는 경우에 따라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 단점은 람다 펑션을 직접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개발이 힘들거나 경우에 따라서 개발한 언어의 버전이 데프리케이트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의 경우에는 람다에 비해서 비용이 다소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픈 서치를 기반으로 AWS의 SIEM을 구성하는 경우에 별도 개발이 없이 손쉽게 통합이 가능하고요. 지속적인 관리 없이 자동으로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크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크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데이터 양이 방대한 경우 전송 스트림은 자동으로 확장해서 초당 기가바이트 이상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양이 방대한 경우에 효율적이고요. 데이터 버퍼 크기가 최소 1MB, 버퍼 간격이 최소 60초이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만족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이 트리거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송할 데이터가 매우 적게 된다면
버퍼 간격 60초가 지난 이후에야 데이터를 전송해서 경우에 따라서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람다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살펴봤는데요.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로그 수집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서비스도 너무 많고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모두에게 딱 맞는 하나의 아키텍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비즈니스 환경과 요구 조건에 맞게 아키텍처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비용, 속도, 비즈니스 워크로드, 운영 용이성인데요. 비용은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죠. 클라우드 특성상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하는 것은 당연한 고려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인데요. 쓰임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외부나 내부로부터의 다양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보안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확보해서 보안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시간 검색이 꼭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실시간성의 로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워크로드 타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의 양과 워크로드의 형태, 조직의 구성에 따라 아키텍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운영 용이성인데요. AWS의 관리형 서비스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나 OS 로그, 애플리케이션 로그까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과 유지 보수 편의성, 개발원의 버전이나 종속성, 의존성 등까지도 고려해서 아키텍처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SIEM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요 보안 서비스들의 로그 데이터 수집이 꼭 필요한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해야 할 서비스들의 로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AWS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 로그를 더 쉽게 통합하고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몇 번 살펴봤던 바로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큐리티 허브가 어떤 서비스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큐리티 허브는 2018년에 출시한 서비스인데요. AWS 계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통합 관리하고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시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가드 듀티, 인스펙터, 메이스와 같은 AWS 핵심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AWS 파트너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보안 경고 또는 보안 평가 결과를 단일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이터 구문 분석이나 정규화 작업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합된 결과에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조치하는 데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허브에 표준화된 로그 포맷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WS 보안 서비스 로그를 어떻게 수집할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드듀티와 컴피그입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 경우 시큐리티 허브를 활성화하고 이벤트 브리지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통해서 오픈서치로 전송합니다. 가드듀티의 경우 로그 데이터를 S3로 내보내기 할 경우 15분, 1시간, 6시간 빈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리퀀시 제약 때문에 S3에서 데이터를 내보내기 하는 방법보다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 수집된 이벤트를 전송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클라우드 트레일인데요. 클라우드 트레일의 경우 트레일을 생성해서 S3에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오픈서치로 내보내려면 별도의 람다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를 통해서 수집된 로그 정보를 클라우드 와치의 구독 필터를 사용해서
오픈서치로 내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즈, 와프, 라우터 53의 경우에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통해서 오픈서치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람다 사용을 줄였고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해서 손쉽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 패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내일 실습 시간에는 위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일부 서비스들에 대해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스팀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보안 서비스 로고들을 수집하더라도 각 로고의 형태나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필요한데 이해도가 낮다면 로그 검색이나 분석할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WS 주요 보안 서비스 로고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로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오후에 가질 예정이었는데 지금 다소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일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주요 보안 서비스의 로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앞서서 이제 SIEM을 AWS에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죠.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오픈서치로 수집을 했죠.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 속에서 효과적인 검색과 분석, 시각화, 그리고 알람이나 자동 조치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로그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오픈서치 서비스로 수집한 뒤에 수집한 데이터 속에서 효과적인 검색과 분석, 시각화, 그리고 알람이나 자동 조치 등의 작업을 위해서 로그 포맷에 대한 이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 분석을 이야기할 때 이벤트와 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벤트는 시스템 상태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그는 이벤트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들을 로그 분석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네, AWS 상에서 보안 로고는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보안 서비스들은 모두 이벤트를 로깅합니다. 더 많은 로그에 대한 숙지가 되면 그만큼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코어가 되는 주요 보안 로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5가지 보안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AWS 상에서 리소스에 대한 모든 요청은 API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을 활성화한다면 AWS 인프라와 리소스 전반에서 발생한 사용자 및 API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하는 VPC 플로우 로그와 라우트 53 DNS 쿼리 로그입니다. VPC는 AWS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서비스죠. 나만의 가상 네트워크 환경이 바로 VPC인데 VPC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아웃바운드의 트래픽이 로깅됩니다. 그리고 라우트 53 DNS 쿼리 로그는 내부에서 라우트 53 리졸버에 요청되는 DNS 쿼리에 대한 로고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와프는 익히 알고 계신 웹 방화벽 서비스로 내가 수립한 룰에 필터링되는 리퀘스트들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거나 차단할 수 있고 원하는 수준에 맞게 로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큐리티 허브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허브는 이전 세션에서도 바로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AWS 계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통합 관리하고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ASFF라는 표준화된 형식의 로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에 대해 익숙해진다면 시큐리티 허브로 수집되는 다양한 보안 로그에 대해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안 로그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AWS에서 로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RN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아마존 리소스 네임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WS 리소스는 모두 고유한 ARN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ARN, 파티션, 서비스, 리전, 어카운트 ID, 리소스 타입, 리소스 ID로 구성이 됩니다. 파티션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AWS로 표기가 될 것이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S3와 같은 서비스가 표기됩니다. 리전은 사용하고 계신 리전 정보가 표기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소스 식별자로서 타입과 ID가 표현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자연스레 ARN을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액세스 키 아이디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WS CLI를 통해 API를 호출할 경우 액세스 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 액세스 키 정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로그 분석과 추적 과정에서 액세스 키를 활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태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액세스 키가 AKIA로 시작되면 IAM 유저 또는 루트 어카운트의 액세스 키이고, ASIA로 시작되면 임시 자격 증명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AWS의 어카운트 아이디는 12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솔 화면 또는 CLI를 통해 어카운트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로그 분석 시에 단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캐노니컬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요. 형태가 다소 깁니다.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난독화된 형태의 아이디인데요. S3를 사용해서 교차 계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때 이 캐노니컬 유저 아이디가 계정 식별 키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전 정보입니다. 서울 리전만 사용하신다면 AP 노스이스트 2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내 계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EU 웨스트 3와 같은 다른 리전에서의 API가 확인이 된다면 의심스러운 리소스 접근 요청이 되겠죠. 그리고 AWS 내부 서비스의 도메인이나 포트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SM으로 시작되는 URL을 종종 보시게 될 텐데, 다음 예시의 SSM 메시지로 시작하는 도메인의 경우 AWS 시스템즈 매니저의 서비스의 도메인이고, 해당 서비스의 일부 피처인 세션 매니저를 통해 세션 채널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용도의 API 호출을 호출할 때 사용이 됩니다. AWS 내부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도가 있다면 좀 더 빠르게 로그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VPC 플로우 로그인데요. VPC 플로우 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VPC가 아주 기본이 되는 리소스입니다. VPC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로깅을 하는 것이 VPC 플로우 로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인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서브넷인지, IP 정보는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패킷과 바이트 수와 같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IP에 대한 흔적을 찾아보시려고 한다면 VPC 플로우 로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 데이터는 키네시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S3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저장한 이후에 분석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파트너 솔루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 아마존 아테나나 오픈서치 그리고 S3 등을 활용해서 쿼리해 볼 수도 있고, 시각화를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는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 바깥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로깅으로 인한 퍼포먼스 영향도가 전혀 없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를 생성하는 콘솔 화면입니다. 플로우 로그를 생성하려면 생성을 원하는 VPC를 지정하고, 그리고 서브넷이나
서브넷이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위로도 플로우 로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필터를 통해서 허용된 트래픽만 캡처할지, 차단된 트래픽만 캡처할지, 또는 모두 캡처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성된 로그를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낼지 선택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와치, S3, 키네시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로그의 포맷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WS 디폴트 포맷을 선택하시거나 원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셔서 로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 포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버전인데요. 2, 3, 4, 5 버전이 있습니다. 수집하는 정보를 커스텀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설정에 따라 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와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고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IP 포트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음은 IANA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숫자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TCP는 6, UDP는 17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된 패킷의 개수, 바이트 수가 표현이 되고요. 플로우의 첫 번째와 마지막 패킷 시간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트래픽이 허용이 됐는지 차단됐는지 또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로그 상태 정보가 표현이 됩니다. 로깅이 잘 됐다면 OK, 캡처하는 시간 동안에 ENI에서 인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없었다면 노 데이터, 그리고 캡처하는 시간 동안에 내부 용량 제한이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일부 로그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스킵 데이터라고 기록이 됩니다. 앞서서 플로우 로그의 커스텀 포맷을 활용해서 수집 정보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VPC 아이디나 서브넷 아이디, 인스턴스 아이디 등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고요. TCP 플래그 필드를 설정해서 TCP 플래그 비트 마스크 값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FIN이면 1, 그리고 SYN 패킷이면 2, 그리고 RST 패킷이면 4, EC 패킷이면 16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IPv4인지 IP 버전 6인지 타입 필드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킷 소스 어드레스와 패킷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원본 소스 IP와 원본 대상 IP 주소입니다. 대표적으로 NAT를 거치게 되더라도 원본 IP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분석 관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버전 3에서 제공하는 포맷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버전 4를 보시면 리전 정보나 가용 영역 아이디, 그리고 서브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전 5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실제 트래픽이 향하거나 출발하는 AWS 서비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더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고요. 플로우의 방향, 그리고 트래픽이 송신 트래픽일 때 이동 경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향하는 것인지 또는 동일 VPC 내 다른 리소스로 향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로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계정 1, 2, 3, 4, 5, 6, 7, 8, 9, 10의 계정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NI 1, 2, 3, 4, 1, 2, 3, 5로 시작되는 그 인터페이스에서의 트래픽이 확인이 되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 정보 그리고 목적지 포트가 22니까 SSH 접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IANA 프로토콜이 6이니까 TCP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필드를 보시면 accept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허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마지막 필드가 no data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 용량 초과나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서 플로우 로그가 캡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IANA 프로토콜이 1이죠. 1은 ICMP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필드를 보면 리젝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핑 패킷이 차단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가 5죠. 버전 5에 해당하는 로그이고요. EC2 인스턴스가 AWS 서비스를 호출한 상황인데 인그레스, 이그레스가 표현된 부분, 그리고 S3를 호출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본 IP 필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에 대한 로깅입니다. 녹색 음영 처리한 부분을 보면 클라이언트 포트와 서버 포트가 보이시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5001번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시도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필드를 보면 TCP 플래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 마스크 값이 2인데 2는 SYN 패킷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SYN 패킷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로그를 보시면 18이라고 TCP 플래그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YN 패킷이 2였고 에크가 16이었으니까 합쳐서 SYN 에크가 18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타임스탬프 정보도 함께 기록이 되는데요. 포맷이 epoch 시간, 그러니까 유닉스 시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별도로 변환을 통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AWS를 활용해서 SIEM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 이제 보안 서비스 중에 이제 VPC 플로우 로그 포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전 세션을 마치려고 하고요. 오후 세션에서는 아우토53 DNS 쿼리 로그,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와프 로그, 시큐리티 허브 로그의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기에 앞서서 네, 오후 세션은 사전에 전달된 별도 주소로 이제 재접속을 하셔야 하고요. 네, 그러면은 점심시간을 갖고 이후에 1시 반부터 이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경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